네,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EDC 배순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거 첫 게스트로 드림 아카데미 팀에 왔던 것 같아요. 어느새 10년이 되어서 지금 파운더스 EDC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리더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아메에서 인사하는 거 있죠? PB 레그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가족이 지금 아메 비즈니스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한 16년 전 제가 41살 12월쯤에 아메를 만났거든요. 그때 저희 큰애가 중3이었고 저희 작은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큰애는 에메랄드이고요. 내년에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애는 작년에 파운더스 PT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아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팀에서 가족 게스트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든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영상 한번 보고 보시고 나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움만 많아요.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처진 어깨가 내 맘을 아프게 해요. 잘해준 것도 없는 나라서 그대의 고운 손이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저희 식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는 저희들을 서로가 좋아합니다. 저희 큰애는 어느새 올해 33살이 되네요. 33살이 되고 아메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교환 학생으로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두 아들을 키운다는 거, 또 지금 이 시대에 아들 둘의 엄마가 된다는 게 저한테는 참 큰 무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을까? 그런 정보를 참 필요로 했던 것 같은데 그 답을 몰라서 그러면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주재원으로 일본에 한 3년 있었었거든요. 그때 30년을 먼저 산 일본을 바라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미래를 스스로라도 좀 알아채기를 바라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가 가고 얼마 안 돼서 아메를 만나서 이제 미국에 있고 싶다는 그 아이의 뜻을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했고요. 저희 며느리는 미국에서 유학생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호텔 경영학과 졸업했고요. 이번에 60주년 갔을 때도 50주년 때 그 알바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성악을 전공했었고요. 아메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작은 아들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를 통하여 지금 저희 가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지금 저희고요. 아메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아들 둘의 엄마였습니다.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본에서 먼저 살았을까? 왠지 그냥은 아닌 것 같고 세상이 바뀌는 듯한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뭔가 정보가 있고 뭔가 아이들한테 부모가 안내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았었고 또 정말 학비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성 엄마 한 1% 안에 극성 엄마가 제가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경제적인 안정이 월급 직장인이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주재원을 되면서 이렇게 진급이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36살 때 지금은 이제 회사 나온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회사 이름을 말을 할 수 있는데 노르표 페인트라는 곳에서 제가 36살 때 이사가 되었어요. 그룹사의 최연소 임원으로 지금도 그 기록을 깨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메를 시작할 때쯤에는 제 남편이 상무이사였던 것 같아요. 월급은 먹고 사는 데는 괜찮았고 저희 아이들한테 교육은 가르칠 수 있었지만 왠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언젠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남편이 그만두게 되면 저희 가정의 수입이 남편 혼자한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도 있었었고, 그렇지만 남편은 열심히 직장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시켜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히 그냥 아닐 거라는 저런 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지금의 직업이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시대가 바뀌면 세월이 바뀌고 돈 버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네가 먼저 넓고 큰 세상에 가서 먼저 알아봐라 이런 마음에 유학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유학을 보내고 나서 엄마가 아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큰애가 미국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메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헬리콥터 맘처럼 아이만 쫓아다녔을 텐데 아이를 미국에 1년이라는 교환학생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아메가 왔었죠. 이 사진은 왼쪽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제 위인가요? 자, 아이들이 이제 미국 가기 직전입니다. 큰애 중3 때, 작은애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진 찍은 거고 밑에는 큰애 학교 도서관 앞에 이제 제가 저때가 50주년이에요.
이제 우리 큰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학교 입학할 때 딱 한 번 갔던 것 같습니다. 사진 찍었고 이제 옆에 사진은 성악 졸업할 때 사진, 그리고 큰애 대학교 졸업할 때 사진입니다. 아까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안내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참 막연했었고, 올바른 방향성이 부모조차도 없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안내해 주나 참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여동생이고 중간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제 동생이 아내를 전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까지 아내에 대한 편견과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동생이 가져온 아내였기 때문에 동생이 아내를 가지고 왔으면 물건이라도 사야 될 것 같고, 또 동생을 통해서 뭐 나쁜 것이라도 언니가 가서 알아봐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동생이 전해준 아메 미팅장을 제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굉장히 낯설었어요. 굉장히 낯설고, 그런 낯선 분위기 싫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낯설었지만 동생을 따라간 그곳에서 저를 붙잡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귀를 붙잡았어요.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 느낌과 그 분위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하는 말들이 제가 그동안 찾고 있었고, 제가 그동안 궁금해했다 그럴까, 뭐지 하고 있었던 것이 아멘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와 시대가 바뀐다는 얘기와,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오래 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 이런 얘기,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정말 잘할 자신도 없었고, 제가 아멘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말들이 다 맞는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꾸역꾸역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제한테 또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했던 말은 아이들에게 상속해 준다는 말, 그리고 이것이 자산이 된다는 말, 그 말이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멘을 만났을 때 제 느낌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동안 아멘을 만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이사가 되었을 때 제가 36살에 저희가 이사를 갔었어요. 좀 괜찮은 동네로 이사를 갔었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저는 제 남편이 제가 36에 이사가 되었는데 이게 소리가 울리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예. 제가 혼자 울리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저는 정말 가능하다면 회사 회장님한테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회장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회장님, 제 남편을 부장으로 좀 더 있다가 이사를 시켜주세요. 그 말을 정말 하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제가 회장님한테 찾아갔을 때 회장님은 부장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를 그만두라 그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 혼자 꾹 참았었어요. 제 남편은 4대 일간지에 다 나왔고 저희 집안 온통 난으로 가득 찼는데, 남편은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36살에 이사 부인이 된 저는 기쁘지 않았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은 그때 기뻐야 될 그때 제가 기뻐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사를 갔었는데 그때 제 주변에 아이 친구 엄마들이 깜짝 놀라는 쇼킹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가늘고 길게 직장 다니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아껴 쓰고 저축하고, 오죽하면 제 취미가 저축하기였었어요. 쇼핑하는 것보다. 제가 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때 친구 엄마들이 뭐였느냐면요, 37살, 저하고 나이가 한 사람 36살, 저도 36살, 남편들은 비등비등했었어요. 근데 그들의 꿈은 40대 백수였었어요.
저는 백수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자유인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저희 남편이 진급 안 하기를 회사 가서 회장님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들은 40대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도 사놓고 그리고 한 친구는 뉴질랜드로 이민 간 준비를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우리의 10년, 아이 키우고 결혼한 10년이 이렇게 달랐을까? 저는 따라갈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거든요. 저는 아껴 쓰고 저축하고 집 한 칸 평수 하나 더 넓히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렇다고 펑펑 서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무엇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40대에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게 했을까?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선택하게 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아멘 미팅장에서 그것이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혹시 이게 아멘이라면 혹시 아멘가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면 그럼 나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도구를 만난 거 아닌가? 그 친구들의 10년은 따라갈 수 없지만은 이 비즈니스로 인하여 나도 그 간격을 좁히고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를 했었을 때 제가 동생이 정해준 미팅장을 빠짐없이 잘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메 하나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고 아이들을 집중하면서도 답이 아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이들도 내팽개치고 아메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50주년 때 딱 한 번 가고 아이한테 한 번도 가지 않았었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 가보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SAT 전교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때 대표 스피치를 하면서 무대에서 있는데 몰랐었어요. 전혀 몰랐었고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SAT 시험을 치러 가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아미한다고. 자기 혼자 도시락 사고 자기 혼자 택시를 맞추고 자기 혼자 일어나서 자기 혼자 갔다 오는 건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옆도 뒤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엄마가 집중하는 모습에 제 아이들이 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만약에 그때 그게 제가 보였더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아메 속에서 집중할 때 2년에서 5년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천만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점수 같았어요. 저 천만 사람이 하는 거야? 저 천만이 정말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고 나한테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아메 비즈니스가 맞다면은 한번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또 걸리는 게 있죠. 이제 아메의 가방을 들기 전에는 사람들이 제가 미술 전공을 했거든요. 미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김상무 부인이라고 부르고 동영이 엄마, 창영이 엄마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이 아메의 가방을 드니까 눈빛이 다른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것도 저를 대하는 것도 왠지 소홀하게 대하는 그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피하느냐 나중에 피하느냐 미룬다고 해서 피해지는 일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일이 아메 비즈니스라는 그런 마음이 와닿았어요. 제가 아메를 꼭 붙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늙어서 가난한 게 정말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가난한 걸 하지 않으려고 제가 아메를 시작을 했었고 동생이 정해준 날짜를 그때부터 빠지지 않고 미팅장에 다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 미팅장에 올 미팅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줌으로 하고 뭐 유튜브를 하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앞자리 3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앞자리 3선에 앉으시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2년에서 5년. 2년에서 5년에 다이아몬드 된다는 확신은 없었었어요. 과연 내한테 다이아몬드라는 게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해보기로 했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시키는 성공하는 방법을 잘 한번 따라 해봐야지. 그래서 잘 따라하려고 하는 먼저 좋은 제자가 되라는 그 본이 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팅에서 조인이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그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쪽에서 확신이 생겨지고 미팅 안에서 제가 다져지는 거, 뿌리가 내려지는 거 그걸 느끼게 되면서 아메 비즈니스가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었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 미팅 안에서 몇 번을 들어도 너무너무 신기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책하고 엄원도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편한 거 좋아해요. 저 역시 유튜브를 1분짜리를 보기도 하고 빨리빨리 끝나는 걸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파트너들한테도 굉장히 기본을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엄원을 듣고 책을 들을 때 받아 적으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24시간 성공자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었어요. 저를 일일이 케어해주러 24시간 성공자들이 저 옆에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걸 듣고 느끼면서. 근데 함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하루 종일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종일 엄원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렇게 제가 반복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뭐 집중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열정적인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암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뭐가 저한테 들어왔느냐고 했더니만 저한테 희망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볼 수 없었고 애쓰고 수고하는 남편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답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 암의 비즈니스가 만약에 진짜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면 저는 그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엄원을 듣고 잘못된 엄원도 많이 사기도 하고 그리고 시리즈로 성공자 리더님들의 엄원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부작용이 있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었느냐면요. 엄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제가 엄원 속에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나가지 않고 엄원만 들었는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 이러다가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성공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엄원 속에서 안 하는 걸 하면 했던 리더님들이 힘들어했던 거, 싫어했던 것들을 내가 한번 따라해보자. 그분들이 싫다는 얘기, 그분들이 어렵다고 한 얘기, 그런 얘기들을 내가 따라하며 내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였었어요. 사람들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암에 미쳤다는 소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쳤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미쳤다 소리를 안 하는 거지? 막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파트너가 몇 명 앉아서 얘기하는데 왜 나는 미쳤다 소리 안 하지? 난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랬더니만 아주 수석계 파트너가 해요 스폰서님 미쳤다고 해요. 배 선생님 미쳤다고 한다고. 그때 제가 진짜?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성공자들이 들었던 얘기를 제가 하나 들은 건 거예요. 그렇게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신발이 겹겹이 쌓이는 거. 소비자들이 집에 많이 와서 신발 위에 신문 깔고 신발 위에 신문 깔고 이렇게 겹겹이 현관이 부족한 그걸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했는데 그것도 됐었어요. 너무너무 신이 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현관문을 보고 신발 많은 게 너무 부담스러울까 파트너들과 함께 비닐봉지에 싸서 신발 사서 옆방에 놓고 신발 사서 옆방에 놓고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웃집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메한다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안 오시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제가 알았어요. 의외로 이웃 주민들이 마음이 너그럽더라고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넘으니까 그때서 오는 거예요. 막 반상이 됐어요. 저희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 비가 많이 나간다 뭐 이게 제가 반상회 때 가서 우리 선물 세트 선물을 바리바리 사고 가득 사갖고 막 올라갔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비 제가 다 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아멘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했었고 그리고 사업 설명을 첫 번째 제가 사업 설명 간 것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업 설명 갔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근데 사업 설명해야 되는데 방법은 모르겠고 순서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얘기를 하려니까 제 동생이 저보다 5살이나 어리거든요. 그 동생을 가서 현실 점검을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래서 동생 위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 스폰서님을 제가 말을 했답니다. 스폰서님, 제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를 몇 번만 따라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을 모시고 가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이 사업 설명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야 내가 잘 배워야 돼. 자기야 잘 들어줘. 이렇게 약속을 잡아놓고 그 친구 앉혀놓고 스폰서님한테 사업 설명을 하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앉았었어요. 그리고 종이를 놓고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간 모든 친구들은 스폰서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제 파트너들 따라가 보니까 제 파트너들이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고 화장실에 가고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고 뭐 핸드폰을 보고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고 뭐 잡지 뭐 카탈로그를 보고 이러면 그분들이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모시고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나구나. 나의 자세였구나를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유일한 사닥다리라는 마음으로 제가 아멘을 진행하는데 스폰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뜨거우니까 뜨거운 여자가 아닌데 막 뜨거운 거예요. 아멘가. 그래서 막 뜨거우니까 스폰서님이 하시는 말씀이 뜨거우면 안 된대요. 뜨거우면은 금방 이렇게 식어버리기 때문에 양은 냄비가 되기 때문에 아멘은 차가운 열정이 필요하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너무 뜨거운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이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내려오지는 못하니까 끝까지 식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지금 아직도 저는 이 아멘 비즈니스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기회이고 도구이고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멘 속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남편이 진급이 빨랐잖아요. 제 남편이 진급이 빨라서 46, 제가 41살, 45살, 41살 12월이었으니까 제가 42살 때부터 아멘 비즈니스를 진행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남편은 벌써 46이었었어요. 임원 6년 차였었어요. 상무이사와 영업 상무와 관리 상무 두 가지를 다 했었고 회사에서는 전무가 된다 그랬었고 부사장이 된다고 이런 말이 나올 만큼 그리고 남편은 새벽에 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회사에 굉장히 충성하는 남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오죽하면 어릴 때는 퇴근길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학원 갔다 오면서 차길이 막히길래 엄마 왜 이렇게 차가 막혀요? 이렇게
지금 아빠들 퇴근 시간이라서 그래 이러니까 제 아이가 뭐라고 했느냐면 엄마 아빠 퇴근 시간이 있어요? 이 말을 했을 정도예요. 그렇게 회사에 바쁘게 보냈는데 임원 10년 차 상무, 제가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때 저희 남편이 그룹사에서 전무이사가 된다고 2주 뒤면은 이런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사님들이 그만두게 되고 제 남편은 전무가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 남편이 2주 뒤에 전무가 된다고 했던 그 2주 뒤에 저희 남편도 같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큰아이는 미국 가 있고 남편은 저는 피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고 근데 남편이 빨리 진급을 했기 때문에 성성장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은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회사에 하루아침에 그만두니까 그렇게 낙담이 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저는 남편이 수입이 그만두게 되면은 남편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만 끊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수입보다 더한 거는 낙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부터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겉떨어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러다가 그리고 제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남자들이 한강에 뛰어내리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수입만이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너무너무 걱정인데 미래가. 근데 제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잖아. 괜찮아. 당신 원하는 게 뭐야? 제가 그때 남편이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에서 나오는 캐시백은 다 모아놨거든요. 남편의 기운을 살리려면 뭘 해주면 좋은가? 남자분들한테 다 물어봤었어요. 남자분들 기운이 다운되실 때 어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분들은 좋아하는 게 똑같아요. 공하고 차래요. 저는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수입도 끊겼으면은 그 돈을 아껴야 되는데 차를 사면은 기분이 좋다고 이래서 남편한테 차를 선물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사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 남편이 못 산대요. 그 이유가 사장님하고 차가 똑같기 때문이래요. 내가 아니 당신 회사 그만뒀는데 왜 사장님하고 똑같으면 안 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 남편은 꿈도 없구나. 드림카가 없구나. 그래서 에쿠스급 제네시스를 샀어요. 그렇게 타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 남편이 기운이 났어요. 차를 사주니까 기운이 났고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무서웠어요.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제가 책임을 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메밖에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메를 통해서 내가 해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그때 남편이 회사에 그만두지 않고 제 아이들에 대한 큰애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동영아 한국에 오면 안 될까? 연대로 바로 올 수 있었거든요. 오면 안 될까? 안 온대요 애가. 아니 그렇게 돈을 투자해도 본전도 나오지 않는데 제가 너무 많이 숨가빴던 것 같아요. 작은 애는 노래하고 있고 정말 앞도 뒤도 옆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비가 오는 것도 몰랐어요. 장마도 몰랐었어요. 저는 하늘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늘이 있는 줄을 몰랐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지나고 나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하늘이 보였어요. 하늘이 있었네? 장마가 있었구나. 제 눈에 장마가 보이고 제 눈에 하늘이 보였으면 저는 아마 계속 달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위기가 기회라고 엄마로서 아내는 약하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였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던 것들이 저를 극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 속에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제 꿈은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였어요. 언젠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매달 따박따박. 지금 나의 수고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지 않는 거. 저는 힘든 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기회를 주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제일 슬픈 일 같았었어요.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고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었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리얼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정말 아까웠었어요. 잠도 적게 자고 파트너들 챙기고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많이 졸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혹시 열심히 하시는 리더님들 중에 운전하시다가 졸음 오실 때 있으시죠?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껌을 씹어도 잠이 와요. 뭘 해도 다 잠이 와요. 전화를 해도 잠이 와요. 잠이 늘 부족하니까. 그때 제가 저한테 했던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200% 잠이 깨지더라고요. 뭐였느냐면요. 차에서 잠이 올 때 핸드폰에서 로키 음악을 틀었어요. 빠밤빰 빠밤빰.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 저는 2012년 7월 1일이었거든요. 2012년 7월 1일 유 다이아몬드 배순천 소개합니다. 막 울어요. 제가 막 울면서 성취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잠이 확 달아나요. 잠이 확 달아나서 제가 또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진행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제가 무대 위에서 3가지 감사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감사는 2년에서 5년 다이아몬드 저는 못 믿었었거든요. 믿고 안 믿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것밖에 없었고 되도록 해야겠다는 그 마음,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그 마음으로. 또 저는 아는 사람이 정말 없었거든요. 저는 무대 앞에 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귀에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는 5년 만에 되지는 않았어요. 6년 반 만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명씩만 사업자를 찾아도 되지 않을까? 매일 아멘은 취미처럼 하면 어렵대요. 하지만 일처럼 하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매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었을 때 내가 한 달에 한 명 소비자는 애용자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없더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결핍이 스펙인데 내가 잘 배워서 정성을 들이면 성공은 공을 들여서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씩 애용자를 모으기로 했던 거예요. 한 달에 한 명씩 애용자를 모으면 1년 12명이잖아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나처럼 아들 유학 보내고 싶고 나처럼 미래 준비하고 싶고 나처럼 자산을 만들고 싶은 사람 없을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내가 열심히 하리다. 그래서 그러면 1년에 한 명씩이면 6년이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겠지. 그럼 좀 더 당겨보자. 아침 10시부터 5시였으면 아침 10시부터 10시까지 아니면 11시까지.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싫었어요. 밤늦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집에 지하 주차장에서 못 올라가서 제가 기진맥진으로 쓰러질 때가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내가 하고 있다는 거니까. 내가 나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6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6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제가 3가지 감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감사. 더 믿을 걸. 진짜 더 믿을 걸. 그 두 번째는 더 감사할 것. 암의 기회에 감사를 했었지만 정말 이렇게 되는 면은 더 감사할 걸. 그 세 번째는 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그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속에서
제가 40대를 고스란히 보내고 50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너무 예선자한테 차를 한 대 선물하고 싶었어요. 50이 된 차한테. 그래서 제가 벤츠를 사고 싶었어요. 벤츠를 사러 갔는데요. 제가 그 벤츠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벤츠가 모든 사람이 쳐다볼 것 같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벤츠 옆에 BMW가 있더라고요. 색상도 그레이색으로, 그리고 완만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보이는 그 BMW를 저한테 선물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거는요, 제가 그 BMW를 사서 지하 주차장에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못 탔어요. 왠지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다른 차를 운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변화가 무서운 사람인데, 이 아메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내가 늙어서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그 믿음이 저한테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리더님들한테 저의 부족한 점을 보여줄 때 리더님들한테 용기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쫓아다닐 때는 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앞만 보고 갔던 것 같아요. 앞만 보고 따라갔을 때 천천히 달리는 기차는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싶대요. 그래서 꽃도 보고 뭐도 보고 싶은데 빨리 달리는 차에는 뛰어내리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저한테 와닿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은 그게 더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생겨서 지금 또 우리 65주년 그 크루즈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지금 상황들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바뀌어도 저는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하게 기본기를 내가 만들어 놨을 때, 뿌리가 깊을 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본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안 올 줄 알았어요. 안 올 줄 알고 대학교도 좋은 데 갔었고, 또 대학에서도 4년 내내 올레를 받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쩌면 미국에서 이제 못 볼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아들이 고민을 하면서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한국에 올래? 그랬더니 얼른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또 좋은데 취직도 됐었어요. 괜찮은 회사에. 요즘도 한 번씩 그렇게 연락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2030 미팅에 제 아들을 제가 데리고 갔는데, 그때 한번 보더니만 전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4차 마지막 면접까지 외국계 회사에 합격했던 아들이 안 하고 아메에 전업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놀라고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사이드로 할 건가? 뭐 아직까지 우리 아들 좀 이랬는데, 갑자기 그러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때 당황스러웠던 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타이밍이냐 아니냐. 저는 아메를, 제 아들 미국 보내고 회사 공부하고 아메 우리 비전과 가치를 공부할 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아메 비즈니스를 꼭 같이 하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비즈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27살 된 큰아들이 한다고 했었을 때 제 가슴은 심쿵했었어요. 뭔가 했더니만 지금이 우리 아들이 전업할 타이밍인가 아닌가.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 없었고 누구도 결정해 줄 수 없는 일을 부모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저희 큰애는 이미 마음에 사인을 했었고, 엄마가 적극적으로 예스냐 노냐 했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글로벌 아메에서는 영리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영리더들이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 아들한테, 그래 그럼 네가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럼 한번 해보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아들이 진행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볼륨도 키우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자랐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정말 매번 애를 파트너의 애를 돌본다고 하면서 말을 할 때 엄마 애기 공장 같아. 애 하나 보고 나면 걔가 자라고 나면 또 애가 오고 계속 애도 넣지 않는데 그 애를 보는데 애도 정말 열심히 봐요.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봐. 왜? 그 아이들의 엄마가 아이한테 신경 쓰지 않고 미팅에 집중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어느 정도 파트너들의 수도 볼륨도 커져 있고 그리고 저는 쉽게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암의 속에서 제대로 잘 뿌리내려서 지금 암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자격을 갖추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을 잘 갖추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애가 진행하고 저희 며느리도 진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 가족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을 건데 그러면서 또 작은 애는 암의 비즈니스를 창 하나를 두고 벽 하나를 두고 매번 거실에 손미팅을 했으니까 아메를 돕고 아메를 저는 작은 애가 못할 줄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배려심 있는 애라서 남한테 권하고 이런 걸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면 엄마가 운전기사라도 시켜야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형을 통해서 아메를 시작합니다. 29살 형이 하는 그 비전 트립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 29살의 형의 눈빛이 자기 가슴을 설레게 했었고 형제가 굉장히 우애가 좋거든요. 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창영아, 암의 비즈니스는 너의 직업이 아니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너의 꿈의 도구야. 이 말에 저희 작은 애가 재작년에 학교 졸업하고 50일간 유럽 여행을 가고 바로 아메를 시작해서 작년 9월 1일부 파운더스 PT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이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애가 한 이제부터는 저희 가정의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게 이제 저희 애들 큰애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모든 여행을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큰애가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라도 오라고 조정하고 오라고 해서 여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메를 보여주고 싶었고 1년에 한 번은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여행을 다녔던 사진이고요. 60주년 라스베가스도 아들과 며느리랑 같이 갔었습니다. 작은 애가 먼저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애가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작은 애는 둘이 레그가 다릅니다. 엄마한테 둘 다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그도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형제가 우애가 좋으니까 계속 둘이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형 밑에 달아줄까? 그 고민을 하고 저희 큰애도 뭐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엄마한테 오는 것도 좋고 그래서 둘이가 그냥 고민만 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어느 날 작은 애가 유럽 여행 가기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회원 가입하는데 자기 의사는 안 물어보고 형하고 엄마하고 둘이 얘기하느냐고.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엄마한테 점수 주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1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 사진은 첫 시작할 때 사진입니다. 작은 애는 첫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는 게 마사지부터 하더라고요. 마사지 하면서 첫 막 시작했을 때 큰 애는 시작하면서 엄마랑 상담할 때 아이들이 아메를 안 하면은 이렇게 자주 보고 엄마한테도 예약하고 보잖아요. 상담한다고. 그래서 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서로 꿈 얘기하고 지금 5명이 모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가족 대회로 해서 저희가 모이는데 그때는 그냥 우리끼리만 모이는 시간인데 하루 종일 암의 얘기만 해요. 그래서 1박 2일 가기도 하고 그래서 긴 요리도 저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이렇게 재밌게 저렇게 진행하고요. 너무 감사하게 한국암에서 영리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0주년에서 그리고 이렇게 두바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회사에서 기회를 줘서 이번에 퀸
그 후라이팬 작은 애가 광고했습니다. 이거는 암해하기 전에 암해하기 전 우리 작은 애가 암해하기 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그 남인천인가 거기서 마지막 FED 때 2세들이 사회를 보고 2세들이 노래 부를 때 제 작은 애가 늘 그랬거든요. 엄마 흑수저라고, 자기는 성악에서 흑수저라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노래를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김태조 밴스 24합자 시 김창영 리더가 올라와서 애국가를 제청할 예정입니다. 애국가 제청했을 때 여러분은 왼손 가슴에 오른손 한쪽 올려서 같이 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영 리더. 애국가 부르는데 이렇게 환호성을 제가 저 때가 파운더스 EDC가 됐던 해 같아요. 암에 하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얘기 제가 했었죠. 그래서 전혀 노래하고는 상관없는데 암에 하나로 제 큰애가 여지껏 중에 제일 큰 스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며느리 아티스트리 쪽에 패셔니스타로 나가고요. 이렇게 팀에서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큰아들하고 게스트로 가고 작은아들하고 게스트 가고 그 부부가 게스트 가고 저희 가족이 게스트 가고 이렇게 모두가 함께 암회 속에서 꿈을 키우고 웃으면서 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연말 보너스 우리 작은 애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 중에서는 목소리가 제일 그건데 제 작은 애가 목소리가 그렇게 타고나지를 않아서 목소리로 먹고 살기로는 좀 약하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부르기 위해서 암의 비즈니스를 했는데 첫 연말 보너스를 받으면 자기는 기부 콘서트를 하겠노라고. 그래서 기부금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저게 들어가는 비용이 한 700~8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친구들이 다 동아리 친구들이고 너무나 괜찮은 친구들인데 저 친구들과 함께 서로를 빛내주면서 했는데 요 노래 듣고 갈게요. 저게 공연장에 1, 2층이 꽉 찼거든요. 크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정말 능력 있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다 차? 진짜 다 차? 했는데 모자라 다 못 왔었거든요. 그렇게 코로나랑 상관없이 꽉 차서 신나는 음악 사업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큰애가 사회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 저게 487만 원을 그대로 기부를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작은 애가 기부 콘서트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한다 그랬고 또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부모가 단 한 번도 노라고 하지 않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 돈으로 뭐해.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 건 거예요. 아, 이게 뭘까? 아메니까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팀의 영리더들이 굉장히 가슴 뜨거워하면서 그 멋진 면들을 봤었어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자기네들도 꿈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부의 사진입니다. 만약에 제가 암의 비즈니스를 안 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저는 아마 남편이 입던 추리닝을 입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아껴 쓰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아메를 통하여 이렇게 달라진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고 잘 해냈을 때 그 모습이 저는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었느냐면요, 아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엄마를 딱 쳐다봤을 때 엄마가 기분이 아주 좋은 엄마였으면 좋았었어요.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살을 좀 사줘야 되나, 용돈을 줘야 되나, 엄마한테 매달 얼마나 붙여야 되나, 이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그 고민했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 아이들한테 인정받는 엄마,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다 고개 탁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산소 같은 엄마가 되는 게 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올 때는 꽃을 사들고 오는 아이. 그래서 저희 집에는 꽃이 계속 넘쳐요. 파트너들한테 받고, 자녀들한테 받고. 그 꿈이 아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아메를 통해서 요즘에 제 꿈은 뭐냐면, 저희 파트너들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들, 제 파트너들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지금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묻잖아요. 나에게 아메는 무엇인가? 저에게 아메는 제 인생 작품 같아요. 40대를 아메 속에 보내고 50대도 어느새 57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곧 또 몇 년 안 있으면 58이 되었네요. 2년 있으면 또 60으로 갑니다. 제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 파트너고 그 형제레고가 모두가 제 인생 작품의 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메가 한 저랑, 아메를 하지 않는 저랑은 차이가 너무너무 나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얘들아, 프로가 되어야 된다. 제품의 프로가 되어야 된다. 사업 설명의 프로가 되어야 된다. 언제 누가 뭐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속이 채워진 리더가 돼야지 젊은 리더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혼란기에, 이 어려워 보이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저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땀을 흘려라. 정직한 탱고화를 써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계산하지 말아라. 손해가 복이다. 정말 되돌아오더라고요. 아멘은 내 실패조차도 노하우로 쌓이는 일이잖아요. 그 지금은 위기의 시대가 아니에요. 위기의 시기가 아니라 판이 바뀌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기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나더라고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기회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항상 겉모습을 보고 비교하지 마시고, 겉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제 파트너들이 이런 게 많아서 제가 되게 많이 애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거진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모든 성공자들은 다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은 따라해도 지속적으로 따라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결과를 내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따라하는 사람. 반복은 재능을 능가한다는 이 말이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큰 마음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의 마지막은 끝까지 하는 것이라는 거, 요즘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림 아카데미 팀에 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 이곳에서 제가 특별하지 않은 제 모습이 어쩌면 또 작은 힘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르심에 거절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유인희 리더님 그 인자하신 목소리로 전화 오셨을 때 제가 뭐 다른 토를 달지 못하고 네 하고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았지만 여러분 스폰서님 믿으시고 또 이 훌륭하신 시스템 믿으시고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아들도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저는 원래 더블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도전하면 항상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걸 경험으로 알거든요. 그래,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기회를 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아미 속에서 정말 끝이 좋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